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워크북 1분 컷 2회차 강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번부터 볼게요. 1번,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같이 민주주의, 방어주의적 성격을 가진다고 그랬죠. 민주주의가 아무리 다양한 가치관, 이런 거, 가치 상대주의, 다원주의를 인정하더라도 무제한적으로 가치 상대주의나 다원주의를 인정해서는 안 되고 일정한 한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파괴하려는 세력을 막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어적 민주주의가 그러한 취지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이번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국회법 소정에 협의 없는 개의 시간의 변경과 회의 일시를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 하자가 생겼는데, 이것은 이제 국회의원의 권한이 침해됐다고는 볼 수 있을 뿐 국민의 뭔가 저항권 행사 요건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번 지원을 맞고, 3번,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낙선운동을 저항권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우리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저항권이 헌법이나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재판규범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고, 4번인데 방어적 민주주의를 위한 장치로 위헌정당 해산제도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기본권 실현제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독일은 둘 다 쓰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위헌정당 해산제도만 도입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맞는 질문이고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1번을 한번 보죠. 저항권, 전체적인 맞는 말인데 1번은 헌법재판소는 저항권이란 국가 권력에 의해서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해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한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 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국민이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실력으로 정하는 정의다. 맞는 지문이죠. 2번, 1948년 이래 우리 헌법에는 저항권을 인정하는 명문 규정이 없어 왔습니다. 한 번도 없었는데요. 3번 때문에 그런 건데,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저항권을 일종의 자연법상의 권리로 인정한다고 칩시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부분 억지로 고치라는 게 아니라, 저항권이 인정이 된다면 재판 규범으로서의 기능을 배제할 근거가 없다? 즉 재판 규범으로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입장인데, 그러한 입장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헌법과 법률의 저항권이 명문으로 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항권의 재판 규범으로 원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문이 답으로 자주 나옵니다. 다음에 4번, 저항권은 기존의 헌법 질서의 수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혁명은 새로운 헌법 질서를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나머지는 맞고 우리가 답은 3번이 될 것 같아요. 문제 12번. 이렇게 조금 위로 올려서 1번, 저항권은 국민적 정당성에 기초해 있다는 점에서 혁명과 동일하지만 우리가 혁명의 목적이 새로운 헌법 질서에 상출했다면은 저항권의 목적은 이제 기존의 헌법 질서에 수호했다. 맞는 지문이고, 2번, 저항권은 실정법 질서를 부정하는 폭력적 방법으로도 정당화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말을 안 듣거든요, 국가기관이. 근데 시민불복적은 단순한 이제 불복종에 해당하니까 비폭력적 방법으로 행사돼야 됩니다. 3번이 틀린 지문일 것 같은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법인 같은 경우에는 저항권의 주체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저항권의 주체는 누구이다?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틀린 지문이 되겠다. 4번, 저항권 행사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무슨 단어로 썼죠?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라고도 썼죠. 그래서 3번이 틀린 지문이기 때문에 답을 3번으로 하겠습니다. 헌정사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1분 컷 강의니까요. 1번, 재헌헌법 문제를 나왔죠. 재헌헌법인데 이것은 이제 문제의 특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해서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해서 이제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함을 명시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재헌헌법의 내용들을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재헌헌법 같은 경우에는 뭐를 조심을 해야 되냐면은 제가 이제 써드릴 건데, 촬영 취소가 됐구만. 재헌헌법에서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게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해야 된다라는 재헌헌법에서 등장했냐라고 많이 물어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 계승은 우리가 현행헌법에서 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재헌헌법 물어보면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스리슬쩍 끼워서 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인데 이것은 일단 맞는 지문이에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 계승이 이 지문에서 등장했다는 게 아니라 이 재헌헌법의 문구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요. 2번, 헌법 제2차 개정헌법에 의해서 도입된 국민
발안제도는 제5차 개정헌법에서 삭제되었냐? 라고 했었을 때 틀린 지문이죠. 왜냐면은 국민 발안제도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2차부터 6차까지 존재하고 7차 때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틀린 지문입니다. 일단 2번이 답이었고 3번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차 개정헌법으로부터 최초로 규정되었다는데 각본 정중 그래서 누구는 이제 삼각본 정중 이렇게 외우대. 이 삼각본이 이제 3차 개정헌법이죠. 그래서 삼각본 정중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삼각형이니까 물론 사각형도 있고 오각형도 있습니다. 조심하고 삼각본 정중 이렇게도 외우던데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중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기 때문에 맞는 지문이고 그 다음에 4번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두한 비자금 모두 함께 무지 행복해를 쓰면 되죠. 제가 굳이 안 쓰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써보죠. 두한 비자금 모두 함께 무지 행복해라고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환경권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고 그렇죠. 그다음 행복주권 여기에 있기 때문에 맞는 지문에 대해서 답은 우리가 아까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자, 14번에 1번 요거 많이 나오는 지문인데 재헌헌법에서는 여러분들 통제경제에 가까웠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같이 먹고 살자 이런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특히 많이 나오는 기본권이 뭐가 있냐면은 사기업 근로자의 이익분배 균정권이라는 게 있었다라고 여러분들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런 거 꼭 챙겨두시고 2번 제2차 개정헌법에서는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해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중대사항이라고 나와줬네요. 그래서 친절하신 출제위원들입니다. 그래서 중대사항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그다음에 초대 대통령이 한 다음에 군자 개발 중국 그래서 군자는 이제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외우던 두 문자는 지금까지 지워버리고 죄송합니다. 초자 개발 중국인데 여기서 말하는 중자가 이제 중대사항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한다라는 두 문자가 기억이 나시죠? 저도 이렇게 두 문자가 한 번씩 헷갈려요. 옛날에 사법시험 때 외우던 거랑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의용으로 외우던 거랑 그렇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욕심내지 마시고 그냥 초자 개발 중국 잘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3번인데 우리 제7차 개정헌법 유신헌법이죠. 유신헌법에서는 우리 대통령에게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의 추천권이죠. 그래서 이렇게 쉬운 지문이었고요. 자, 4번인데요. 1962년 개정헌법에서는 우리가 헌법 개정의 제안을 누가 할 수 있냐면은 국회랑 그 다음에 우리 국회의원 선거권자 50만 명 해가지고 대통령에게 인정되던 헌법 개정 제안권이 삭제된 적이 있었어요. 이것이 언제 삭제가 됐었냐면은 5차랑 6차 때 삭제된 적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죠. 그래서 제 62년 개정헌법이 5차 개정헌법이기 때문에 이런 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쉽게 3번으로 찾을 수 있었지만 좀 더 공부할 필요가 있었다. 자, 제 2차 개정헌법이죠. 1954년 개정헌법은 같은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 즉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이죠. 초대 대통령은 중임 제한을 철폐시켰다. 맞는 지문인데 여러분들 위로 잠깐만 가볼게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제2차 개정헌법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게 국무총리제가 폐지가 됐거든요.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다시 밑으로 오면은 이 대통령이 이제 잠깐 요 거리될 경우에 이제 영원히 안녕입니다. 영원히 안녕될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그 지위를 계승하도록 했는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국무총리 제도 자체가 폐지가 됐었거든요. 그렇죠? 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제 지위를 계승한 것이지 국무총리가 계승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질문에 해당하고요. 2번 1962년 개정헌법에서는 국무총리랑 국무위원에 대해서 해임 건의가 있었을 때는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했는데 이게 바로 이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이었다. 다음에 3번인데요. 이 8차 개정헌법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때인데요. 제 임기 7년의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거를 한 게 아니라 대통령 선거인단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도록 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자, 4번인데 우리가 80년 개정헌법은 행복추구권 있죠. 그 다음에 친족의 행위로 인해서 불이익한 처우 금지를 우리가 모두 함께라고 읽을 수 있나요? 정확히 말하면 무슨 원칙이죠? 연좌제 금지 원칙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는데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 같은 경우에는 두 문자를 하나 따져봤죠. 현행
범이라는 두 문자를 따드렸어요. 즉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은 현행헌법인데 9차 개정헌법이죠. 근데 8차 개정헌법이라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헌정사 문제 중에서는 이 문제가 조금 어렵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건국헌법, 제헌헌법인데 미국식 대통령 제도라 그랬죠. 임기 4년 대통령 있었고 부통령 있었고 한 번만 더 할 수 있었다. 그다음에 무기명 투표로서 각각 국회에서 했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간선제라고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1차 개정헌법에서 직양해가지고 직선제로 바뀌게 되죠. 그다음에 국회의원 임기는 4년으로 규정했다. 맞는 지문이 됩니다. 자, 니은 지문도 시험에서 많이들 나오는데 우리가 3차 개정헌법은 아까 우리가 공부했듯이 각본, 정, 중 해가지고 정당 조항이 여기에서 규정이 되었었죠. 그 다음에 5차 개정헌법을 알아야 되는데 5차 개정헌법은 인강, 극단, 찍이었죠. 그래서 이게 극자를 꼭 알아야 되는데 극단적인 정당 국가 조항이었다. 이 극단적 정당 국가 조항이 뭐예요? 대통령이랑 국회의원 나가려면은 무조건 우리 소속 정당의 추천을 받아야 됐다. 이런 것들이 극단적인 정당 국가 조항입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요. 디귿인데 우리가 1965년 제5차 개정헌법 해가지고 이거죠. 인간의 존엄과 같이 신설하고 위헌법률 심사권을 법원의 권한으로 규정했다. 부분까지 여러분들 탐구 생각을 안 해도 되고 그냥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리얼 1987년 현행 헌법이죠. 여야 합의에 있어서 제안된 헌법 개정안을 국회가 의결한 후에 국민투표로 확정된 것입니다. 이것도 맞는 질문이니까 옳은 것은 다 4번인데 위헌법률 심사권의 헌정사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통치구조 파트에 해당하기 때문에 굳이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그 두 문자를 기준으로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7번 보겠습니다. 1번은 시험에서 틈틈이 등장하는 형태예요. 제헌헌법 같은 경우에는 국무원이라는 걸 두었는데 이 국무원은 의결기관이라고 그랬습니다. 틀렸고 심의기관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현행헌법의 국무회의가 심의기관입니다. 이거랑 비교하는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어야 틀리지가 않겠죠. 그래서 요거 부분 틀렸고 대통령이 국무원의 의장이다 라는 것을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인데 1952년 헌법 이렇게 돼 있죠. 1952년 헌법은 824니까 1차 개정헌법이에요. 1차 개정헌법은 직양이었어요. 근데 국무총리제를 폐지하고요.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제를 채택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초, 자, 개, 발, 중, 국에 해당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3차 개정헌법의 내용이고 이것은 1차 개정헌법의 내용이죠. 그래서 824 하니까 이것은 여러분 죄송합니다. 2차 개정헌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2차 개정헌법의 내용이어야 되는데 1차 개정헌법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지문이었고요. 3번 1962년의 제5차 개정헌법은 국회 의결 없이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때 당시 이제 대통령 아니었습니다만은 박정희 전 장군이 이렇게 의결해가지고 국민투표를 확정했지만 이게 이제 제2공화국에서 규정된 멀쩡한 헌법 개정 절차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좀 위헌성이 있는 헌법이다 평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현행헌법 물어봤죠. 근데 여러분들 이 부분이 틀렸죠. 적정임금은 여러분들 알고 있듯이 제8차 개정헌법이다. 그래서 두환 비자금 할 때 금자가 적정임금이기 때문에 틀렸고 재외국민 보호 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제9차 개정헌법에서는 맞을 수 있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탐구생활하지 마시고 궁금하시면 해설지를 한번 보면 되겠고요. 형사보상 청구권을 피의자까지 확대 인정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맞다고 볼 수가 있어요. 형사보상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은 제헌헌법 때 붙어 있었지만 우리가 피의자는 현행헌법에서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맞는 지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적정임금 보장 부분이 확실히 틀렸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선정사 틈틈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8번 문제는 좀 쉽습니다. 1번 제헌헌법 때부터 지방자치 규정이 존재는 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듯이 1962년 5차 개정헌법 때부터 였었다. 그 다음에 소비자 보호는 두화 비자금 할 때 비자가 소비자 보호였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 그 다음에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아까 따드렸던 현행범 이걸로 공부하면 되는 문제였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우리 문제 19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화면이 됐다. 아이고 패드가 죽어가네요. 여러분들
자, 1번 지문 아까 봤던 지문이에요. 1948년 제헌헌법은 대통령 제도를 미국식 대통령제를 했다. 그래서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회에서 간선제로 했고 1차 안에서 중임했고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 승인을 얻도록 했다. 오케이. 그다음 1차 개정헌법의 주요 개정은 마일드한 두 문자로는 직양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직선제, 양원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조금 더 공부하고 싶으면 불청 이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직양불청이라서 국무원 불신임제, 그 다음에 재청권까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법원행시라는 어려운 지문이니까 풀로 나왔고 직선제, 양원제를 잘 알면 좋겠어요. 3번 국정감사권 문제죠. 어려운 지문 중에 하나인데요. 국정감사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제헌헌법 때부터 규정이 됐지만 유신헌법 때 폐지가 됐어요. 유신헌법 때 폐지가 되고 그 다음에 1980년도 전두환 전 대통령 때에도 우리가 계속 없었다가 현행헌법에서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정감사권은 이런 식으로 썼던 적이 있었는데 국정감사권은 10, 그 다음에 20, 그 다음에 30, 그 다음에 40, 그 다음에 50, 그 다음에 현행헌법 이렇게 썼을 때 국정감사권은 이렇게 존재해 왔다가 유신헌법 72년도에 삭제되고 80년도까지 계속 없다가 현행헌법에서 부활했다. 국정조사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이것도 따드렸는데 국정조사권 같은 경우에는 없었다가 유신헌법 때는 그마저도 없고 그 다음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래도 우리가 국정감사는 없지만 국정조사는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 국정감사는 일반적인 검사이고 국정조사는 특정적인 조사니까 약간 체면치레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유지해 왔기 때문에 둘 다 없는 헌법이 유신헌법, 둘 다 있는 헌법이 현행헌법이 되겠습니다. 좀 말이 길어졌지만 맞습니다. 자, 4번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모두 거쳐서 확정된 것. 제헌헌법은 여러분들 국민투표를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틀리면 돼요. 왜냐면 국민투표 자체를 여러분들 제 5차 개정헌법 때부터 헌법 개정할 때 국민투표를 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은 바로 이거 보고 틀렸다고 하시면 돼요. 그다음 5번 지문은 요즘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거니까 좀 챙겨두세요. 우리가 1960년 3차 개헌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 조직되는 선거인단이 대통령과 대법관을 선거하고 대통령이 확인하도록 했기 때문에 3차 개정헌법에서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거를 통해서 뽑기도 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시험에서 2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챙겨두시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제헌헌법 때는 여러분들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국민투표를 헌법 개정할 때 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도 공부했지만 제5차 개정헌법이었다.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봅시다. 20번 여러분들 요즘은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제3차 개정헌법은 선거제를 채택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그래서 이게 옳은 지문이고 2번 제7차 개정헌법이 중앙선거 관련했다. 틀려져. 여러분들 각본 정중인 제3차 개정헌법에서 최초로 규정이 되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제5차죠. 인간 급당찍이었다.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적정임금보다는 제8차였기 때문에 두 문자만 잘 따두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어요. 특히 아까 문제가 어떤 5번 지문과 1번 지문을 좀 유의 깊게 한 번씩 더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헌정사까지 마치고요. 우리가 다음 문제 21번부터는 지금은 풀지 않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마저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